자유대한민국 소자 유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국민과 해외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 위해서는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내시고 현재 평화통일국민연합 회장으로 계신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고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허평한 장군님 오늘 바쁜 시간에도 방송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또 급하게 요즘 많이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부산 갔다 지금 바로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바쁜 시간도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이 지금 나라가 상당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장군님 모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좀 방안을 또 우리 장군님 군에서 또 이제 국정원 같은 기무사령관을 또 오래 역임하셨고 네. 그래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위기 대처 방안이나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방송 전에 네. 본론적인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네. 여기 보시면은 예. 유일하게 이 현역 장성, 예편 장성 중에도 별 3개 삼성 장군님께서 군복을 입고 이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도 하시고 네.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참여하게 되신 뭐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막 탄핵 전에 하야가 논의되는 이런 요구가 되는 걸 보고 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위기로 치닫는구나. 저는 위기를 직감했어요, 저게. 촛불 집회도 현장에 1차에 나가보고 2차, 3차, 5차 나가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고 단순한 이 정권 투쟁이 아니라 체제 투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밀리면은 내가 늘 우려했던 그 적화 통일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전투복을 입고 나선 겁니다. 먼저 글을 썼죠. 글을 쓰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내가 나온 겁니다. 이 대한민국 지키러 나온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5.16 군사혁명을 할 때 군복을 입고 전투화끈을 매면서 어떤 그런 각오를 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셨겠네요.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고 나가면 반드시 촛불을 등에 입은 종북 세력이 집권하게 되고 그러되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이 이어서 혼란 오고 적가 통일로 간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죠. 오랜 동안 군에서의 경험이나 또 그렇죠. 이제 기무사령관에서 많은 정보력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경계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상을 보고 지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는 걸 느끼고 내가 그걸 구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 이제 전에 제가 사실 장군님 좀 아시는 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군 장성 상성 장군 이상 예편하시면 보통 그 편안한 길로 정치를 많이 가시거든요. 일반 그 유명한 정당에 편한 정당 가서 배지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신 형태 그냥 이제 행세 위주의 정치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허 장군님은 이렇게 보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가시밭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7, 8년 전에도 이제 제가 뵀을 때 저기 좀 오늘 저 책이 있는데 빠른 통일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참 우리 장군님을 좋게 봤습니다. 이런 군인이 어디 있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군인이 있으시구나. 아직 이 대한민국에 이런 장군님들이 계셔서 나라가 이렇게 지탱하나 보다. 그래서 그때 저 책도 상당히 제가 이제 감명 있게 읽었고 저 내용이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적화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쓰신 거죠. 어떤 분이 며칠 전화 왔어요. 몇 년 전에 당신 책을 봤는데 거기서 경고한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정말 어때 그때 그걸 알았습니까 하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민족이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또 야전 군생활만 하는 분들은 이걸 모릅니다. 저는 특수하게 과거에 국군 보안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고 야전지감도 하고 또 사령관을 가서 하면서 늘 우리가 그 공산화되는 적가 통일되는 거를 나는 경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이 훌륭한 대한민국을 저 썩어 빠진 북한한테 내줄 수가 없고 그래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불행해집니다. 그 비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내 사명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예편하면서 저 책을 쓰고 내가 그 올바른 통일 안보관을 실무지 강의 다니고 했는데 이 사건이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국을 보면 이제 제가 우리 장군님 오래전에 이제 예편하시고 이제 만나 뵙고 아 진짜 이 안보관이 투철하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의 그 국가 안보관이 군인 뭐 군대 온 친구들도 문제가 있으신 걸 판단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이제 국가 안보 이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이 휴전 국가고 분단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판단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뭐 그동안의 활동을 이제 뭐 진짜 그 좋은 나라 한번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창당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창당할 생각을 안 했죠. 네. 순수한 이 국민들에게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는 것조차 잊어버렸고 김대중 노무현 10년 사이에는 완전 뭐 북한이 그냥 우리하고 동족이고 예. 우리처럼 뭐 다 같이 한데 올려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부장이죠.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그보다는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를 인식하고 미국 모란하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연방에 통일하자 이런 분위기로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국군 장병들이 내가 사단장 가니까 벌써 그런 현상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일 안보관을 심어주려고 북한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거 가르쳐주고 강의하고 다녔죠. 예. 근데 그 한 몇 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예. 저 같은 사람을 이 수구 꼴통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소리 하냐는 거야. 명전 다 깨지고. 맞습니다. 예, 예. 남북한은 더러워 잘 사는데 당신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런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정당을 만들어서 내가 정치를 해서 정말 이 정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나라 일꼴이 된 것도 정치 잘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서 해보겠다 했는데 기존 정당에 들어가면요 같이 썩은 놈이 되고 말아요. 그냥 거수기가 되는 그래서 내가 그런 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비록 돈은 없고 맨몸이지만 그 한 3년 활동하니까 10,000명 정도의 지지가 따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이분들하고 해가지고 내가 창당을 했죠. 예. 해가지고 정말 의회에 들어가는 정당이 됐어. 그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한테 올바로 가르쳐주고 또 힘이 되면 집권을 해서 정말 우리 체제로 통일하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만든 겁니다.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뭐 창당하고 나서 2달 후에 선거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 한석 못되면 또 그 당시 법이 당을 해산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2달 해가 능력 부족하고 돈도 없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결국 국회의원석 못 내고 당을 해산시켜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지켜뵀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분석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그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허평한 장군님이 참 마지막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 합류하셔가지고 그 당시 창당했던 많은 조직을 안고 큰 역할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둘이 이제 딱 후보 결정되고 나서 사실 박근혜 캠프에서는 나를 데려가려고 누구도 하질 안 했고 문재인 쪽에서는 사람이 와 있었어요. 러브콜이 많이 있었던 거죠. 내 방에 와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을 썼는데. 나라가 무슨 그럼요. 문재인 후보는 공공연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못한 게 그 참 천초의 한이다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연방제 통일 반드시 이루겠다. 이걸 공공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와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 기다린다는 뜻이. 왜냐면 저분은 적어도 아버지가 일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지켜줄 분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하게 됐고 대외 협력 특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선대본부의 전략기획본부장 그걸 주더라고. 그리고 당에서 그 사무실 50평 얻어줘서 내가 우리 참모들 그날부로 바로
30명 짜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내가 열심히 하신 거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가를 신임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제 사실은 주변에서는 하마평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허 장군님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최소한 뭐 아니면 또 이제 군 기무사 경험이 있으니까 국정원장으로 딱 갑니다. 배포도 있고 정보 수집력이나 대인관계나 어떤 뭐 국가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국정원장으로 발탁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이제 이 꼴이 되니까 야, 그 당시에 우리 허 장군님이 박 대통령이 좀 이런 그런 역할을 맡겼으면 이런 사태를 좀 미리 예방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저도 분명히 뭐 어떤 자리를 바라고 내가 도와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뭐 우리 군은 내가 확실하게 바닥부터 내가 속속들이 알고 바로 세울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2014년에 승리하는 강군 책을 냈어요. 그렇죠. 예. 재작년에 냈고 그 다음에 그 저가 통일을 막고 우리 체제로 통일을 하려고 바른 통일 이걸 썼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에는 영향을 보면 뭐 그런 자리 좋더라면은 가서 이런 학실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아마턴게 오히려 잘 됐다. 왜냐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바로 세워졌겠어요. 저는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 나라가 워낙 지금 문제가 되기 근본을 고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자리를 내가 혜택을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전투복을 입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가 위험해진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말이야. 태극기들 일어나서 이 나라 바로 세우자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어중간에 가서 뭐 1년이나 2년 어디 했으면은 나와서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 하늘이 도왔다. 예. 이 나라 구하라고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한간에 또 이제 사람들이 허 장군님이 참 그 대권 창출에 좀 일단 뭐 공신 중에 또 한 분인데 뭐 입각도 못 하시고 뭐 그래서 좀 섭외했을 건데 이 위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메고 이 현장에 태극기 집회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참 대인이시다 저분. 체구는 자그만 하지만 그런 평들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한 감정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실제 대통령 돼가지고요. 정말 역대 정권이 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 정체성 바로 세우고 또 국민 잘 살고 말이죠.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에도 나는 고마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권 들어서자마자 지금 야당 아이들이요. 목표를 딱 정해더라고. 그게 4개까지 들려요. 뭐냐면은 정보 통이시니까.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민심을 자기들이 가지고 다음 집권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 이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법안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장관이나 총리 하나 청문회 하는데도 몇 달씩 끌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호 터지니까 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애를 먹이고 걔들 전략대로 얘 친구들은요. 국가 뭐 민족 국민 아닙니다. 말로만 국민사지 철저하게 실패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서 국민 민심이 떠나게 만들어서 집권하는 여기다 목표를 두고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붕괴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 일들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좋다 잘하고 있단 말이지. 네. 이 지켜주는 것만 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고마운 겁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얼마나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손한 거는 없고 다만 좀 더 잘해서 그렇죠. 이런 사건을 없이 정말 깨끗이 좀 마무리 지어서 그 종북 세력들도 좀 정리를 하고 반듯한 나라 만들어서 다음 정권까지 훌륭한 사람 창출을 해서 계속 이어가는 그런 리더십이나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지어서 철저하게 저렇게 하는데. 계획된 시나리오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지금 또 이제 시중에서 얘기가 이제 태극기 집회를 친박 단체다, 친박자다, 뭐 탄핵 기각 반대.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지지층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친박도 아니고 전혀 뭐 비박도 아니고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처음에는 보니까 진짜 알짜배기 친박들은 눈 쳐다보고 있었고 그 일부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처음에 모였습니까? 어디 안 모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친박으로 해가지고 했죠. 사람 얼마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동대문 그 친박 그 집회에서 그 내보고 와서 연설해달라고 그거 처음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그때 한 1000여 명 모였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하야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법에도 맞지도 않고 만약 이래서 하야를 하면은 다음 누가 대통령이 돼도 6개월 당겨서 또 하야하고 끌어내릴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되면 이 나라 개판된다. 그럼 너희들이 정말 대통령이 잘못됐다 하면은 차라리 탄핵을 가라 그랬어 내가. 그렇죠, 맞죠. 탄핵을 가라. 그러나 탄핵감도 아니다 말이야. 그 국민 여러분 지금 촛불에 놀래가지고 저 지면은 대한민국 적화되고 우리 다 죽으니까 태극기들로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100만, 200만, 300만 집회를 열어서 저 촛불을 꺼버려 버렸어 내가. 그렇죠. 지금 처음으로 그 선언한 거예요. 300만 목표를 딱 뒀다니까. 예언이 맞으셨네.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미국 동포사에서 또 그 시국 강연해달라 해서 갔다 오니까 진짜 100만 집회가 돼 있더라고. 미국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죠. 열흘 사이에 불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은 뭐 정말 100만 집회가 제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친박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 깨어난 겁니다. 이번에. 깨어나가지고 정말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위험해진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아신 거예요. 스스로. 6.25 세대, 월남전 세대, 그리고 지난 60년간 북한의 각종 도발을 통해서 경험을 아는 애국 국민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지키러 나온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친박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어쨌든 뭐 처음에는 뭐 박사모나 이래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어보고 제가 분석해 보면은 박 대통령 잘못했으면은 뭐 잘못한 대로 벌 받으면 된다. 당연하죠. 그 대신 지금 국회 300명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정치 검찰이나 뭐 이 김일성 장학생의 빨갱이 판사들이나 니네들이 자격이 없다 이거죠. 박 대통령을 욕할 니네가 먼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박근혜 때보다 훨씬 도덕적으로나 정체성이나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놈들이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탄핵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법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도 보면은 국회에서 말이죠. 자기들이 탄핵하겠다 그러면은 조사를 한다고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특검을 만들고 청문회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다 시키고 나오는 결과 내용을 보고 이게 탄핵감인지 아닌지 해서 탄핵감이면은 그걸 정리해서 헌재에다 넘겨야 되는데 특검 구성도 안 됐는데 가결시켜가지고 언론에서 나온 유언비어선 그 내용하고 1차 뭐 검찰 조사할 그 결과는 아무 내용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세월호 7시간 거기 무슨 지금 사태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걸 덮어가지고 헌재 넘기더라고요. 그러면은 헌재도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우리나라의 명예와 법을 지키는 마지막 기관인데 그 절차를 보면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국회의 국정농단이라 바로 돌려보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각하를 시켜버려야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조사를 지금 한 달 이상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정말 웃기는 것은 세상에 그 마지막 헌재 넘어가서 나온 자료만 갖고 심의를 해서 위헌 요소가 있어서 탄핵 감면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특검을 같이 병행한단 말이죠. 특검을 형사재판식으로. 형사재판도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형사재판도 검찰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구형을 해서 1차 구형을 한다고요. 그리고 법에 넘기지 않습니까? 법에 가 있을 때는 검찰 조사 안 한다고요. 검찰 조사 다 온 그걸 가지고 심의하는데 지금은
희미하면서 검찰 조사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일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원래 이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거든 검찰이요. 네. 공권력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중함이나 봐가지고 뭐 도주에 의뢰했을 때 구속을 하는 거고 이제 도주에 우려가 없거나 증거가 완벽하면은 원래 구속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비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주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재판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소가 되면서 기소가 되면서 재판 절차 들어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3심제지 않습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기정사실화 박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뭐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헌법 84조에 보면 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제외에는 재임주의 행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란이나 외환의 제외에는 나머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조사를 해서 행사처벌하는 것이지 재임 중에는 검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치권의 하나로 도와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 다 그 뭐 사사건건 걸어서 그러면 누가 국가 원수로서 통치행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북한에 뭐 그렇게 뭐 퍼주고 이래도 누가 말했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예. NNL 나눈 협상까지 사실은 직전까지 의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당시 누구보다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요. 군부나 주변에 워낙 반대를 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처음에 이제 남북 회담하려고 위해서 요구를 하죠. 그렇죠. 안건으로 그걸 검토를 분명히 했어요. 하다가 저항에 부딪히고 이건 아니라 하니까 나중에 그 뭡니까 공동의료구역인가 말을 돌렸다고요. 맞습니다. 공동의료구역을 한다 해놓고 사실은 그거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노무현 정권이 빨리 끝나기 다행이지 아마 1년만 더 있었으면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예. 그럼 해도 누가 우리 국민들이 뭐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면 했지 대통령을 뭐 탄핵을 끌고 간다거나 하야하라고 촛불 들고 태극기도 나오질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사전에 정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죽여야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빨리 죽이고 그 분위기 모아서 집권하겠다는 이 썩어 빠진 욕심만 가지고 있는 이 정치권이 말이죠.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리 몰고 가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뭘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이 국가를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법도 사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법이 뭐 무슨 법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법치라는 게 어떻게 하면 국가를 이익이 되고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아서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헌재도 그런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전장 헌법재판관들 양심 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자경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자경화가 아니라 벌써 기획 세력에 의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압력을 받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이제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는데 오늘 사전에 좀 짚어보셨지만 그 이제 우리 장군님 보실 때 첫 번째 위기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는 과거 대한민국의 위기가 어제 오늘 행동된 건 아닌데 첫째는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보가 위기고 두 번째는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도덕성이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법치 국가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법치 위기가 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정치 위기까지 와버렸다. 그렇죠. 이 6가지 위기가 오래 전부터 왔지만 이거 점차 심화돼서 이제 정말 이대로 가면 우리가 수습할 수가 없고 그렇죠. 경제 파탄에 이어서 적화 통일로 가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안보 같은 거 보세요. 안보. 북한은 이미 이제 핵무기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걔네들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 적화 통일입니다. 그렇죠. 예. 1차적으로 무력으로 2차적으로 우리 내부에 종북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집권해서 연방제 통일하는 거. 이 두 전략을 취해가지고 둘 다 지금 성공 단계에 왔어요. 거의 목전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핵무기까지 가졌다는 것은 무력 통일은 이제 완결이 돼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종북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밀어내는 이런 단계에 와 있는데
적화만 통일만 안 됐지 적화는 이미 됐다고 얘기들 전문가들은 많이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렇죠. 다 증명이 됐는데 자기가 네. 선포만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보의 가장 축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에다가 강력한 반공 사성으로 무장된 우리 국군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둘 다 지금 무력화됐단 말입니다. 네. 지금 주한미군 보세요. 실체만 있지 사실은 거의 무력화된 거랑 마찬가지고. 위기의 원인이 거기에 있으시죠.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네. 한미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우리 민족의 통일하자는 이런 사고가 갖고 사드 배치 얼마나 반대합니까? 지금 그렇죠. 이 전국들 잠깐 묻혀 있는데 이 단계 수습이 되면 반드시 사드 배치 반대부터 투쟁이 돼가지고 못하게 막고 주한미군 철수 미군 철수시키는 예. 이런 카드로 갈 거란 말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위기고 우리 군도 그동안에 참 잘해왔지만 반공 정신이 다 무너져 버렸죠. 김대중 때부터 뭐 아예 시키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쭉 가서 이런 위기를 현역 장병들이 몰라요. 놀랍게도 고위층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 정권 싸움 정도로 알고 있지. 이 여야 싸움인지 그렇죠. 안보에 정말 이게 저런 문제가 있어서 저리 되는구나 하는 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무슨 작고 강한 군대 만든다. 노무현 때 와가지고 전작권 한수한다 해가지고 지금 군을 말이죠. 60만 대군을 53만으로 줄이는 작업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한다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까? 예산이 있어도요. 첨단 네. 과학 무기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악이고 노후으로 우기지고 도시화된 이런 곳에서는요. 작고 강한 군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걔네들은 120만 그 다음에 17만 특수군이 있는데 들어와서 붙어버리면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때릴 수단이 있어도 표적이 없는데 어디다 때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구조나 이 방향도 말이죠.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요 지금. 김대중 때 해놓은 그것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안보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정부에서는 맨날 국민소득 25,000번 세계 10대 경제 대우로 자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 IMF 이후에 말이죠. 지금까지 국가 부채, 개인 부채, 기업 부채 부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겁니다. 나라 전체 부채가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6,000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5,000조 이상이란 말이죠. 예. 정부 부채가 벌써 1,700조가 넘었고 가계 부채, 개인 부채가 1,800조, 예. 기업들이 2,000조가 넘었는데 이거요 전문 경제학자들은 벌써 한국이 그리스보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아직도 수출이 되니까 수출이 되고 외화를 벌어오니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외 의존도가 85% 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계 무역이 지금 문제가 되거나 어떤 질서가 문제되면 우리는 정말 이제 물도 못 마시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경제 위기고 거기다가 우리 국민 전체로 보면은 70%가 지금 나는 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소득층이. 그리고 네. 50%는 집이 없어요. 주택 보급률이 102%인데 자가 보유는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전세나 세방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죽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하층 30%는 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돈도 못 빌립니다. 네, 그렇죠. 이자 30% 이상 주는 저축은에 가서 빌려가지고 그날 맞고 이제 절망적으로 사는데 이런 분들은요 내일에도 전장에 확 나버리고 차라리 북한 공산주의가 낫다는 이런 억하심정을 갖고 살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30%가 있다는 이 사실이 심각한 경제 위기고 거기다가 맨날 기업에 그 뭐 노조가 데모하지요. 환경단체 간섭하지요. 공무원들이 뭐 질질 끌죠 하니까 국내 공장이나 기업을 네.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외국인 나가버리잖아요. 그 성장률이 지금 2%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 1년에 30만씩 쏟아져놓은 아이들을 제대로 된 자리에 취업시킬 수 있는 거는 1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20만은 지금 절망이에요. 절망. 이게 오래돼 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나는 심각한 경제 위기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 위기는 뭐냐 하면 남북이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확실히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이 사상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미국 식민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썩어 빠진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이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도하고 차라리 북한 공산주의가 낫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군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하자 이런 나라가 되어가는 김일성의 사상으로 오염되어가는 이것이 심각한 위기다. 정체성 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한번 봅시다. 솔직히 예. 도덕성.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하나가 지도자들부터 그렇죠. 정치인들부터 소위 지도층에 있는 전 분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돈만 탐하고 정말 그 조직을 잘 꾸려서 이 나라를 조직을 잘 살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어려운 국민들을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렇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이런 썩은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젊은 아이들이 절망하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꼭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뭐 평등하지만은 대학 입시라든지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예. 뭐 공무원도 특채 들어가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뭐 전부 다 정렬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 따져보면은 오래전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자녀들 한번 보세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 안 갔죠. 가도 좋은 알짜 보직에 가죠. 예, 예. 그리고 뭐 대학도 다 네, 편법으로 들어가죠. 예. 취업도 다 줄 잡아서 들어가죠. 예. 이러니까 힘없는 서민 아이들이 같이 공부한 친구들 보면 알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눈 아래 튀어나오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런 도덕성이 진짜 위협에 있다. 위험하죠. 이래서는 대한민국 못 지킨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란 말입니다. 어쨌든 예. 법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국민들이 다 선복을 하고 그렇죠. 공정한 사회에서 나도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전 유죄고 말이죠. 그렇죠. 예. 무권 유죄라 예. 권력과 돈만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뭐 그렇죠. 신문에 얼마나 죄를 지어도 뭐 국민들 볼 때 여론상 잠깐 잡아 넣어놨다가 예. 나중에 뒤로 다 풀려와 버리고 그렇습니다. 빼고 억울한 놈은 현계 다 마치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예. 이게 거기다가 세상의 국가의 대통령도요. 대통령 법이 아니고 그 며칠 세력으로 몰아내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니 이 법도 무너져 버렸어. 법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거를 잘 수습해서 그래도 좀 나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정치권이 이것들을 한번 보세요. 이 정치에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북한 지령 받아서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통일하려고 움직이는 세력이 정치권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대학 다니면서 이념 서클 활동 그동안에 배운 이 사고가 젖어가지고 반골 기질. 대한민국이 이게 썩은 미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이게 미국 들어 나라 만들어가지고 분단됐고 말이죠. 6.25 때 미군 끌고 들어와서 싸워서 통일이 안 되고 지금도 미국 놈들이 지배하는 그렇죠. 미국 시민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미군 드러내고 이제 우리 미국 통일해야 되는 이런 종북 세력이에요. 소위 말해서. 맞아요. 예. 그게 꼭 간첩이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이념도 없이 그냥 권력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가짜 보수. 부정부패. 이 세 부류가 주로 진짜 알짜배기 정치인들은 극소수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예. 그분들은 극소수에 대해서 아무 힘도 못 쓰는 맞습니다. 이런 정치가 되어버렸고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촛불 사태가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지면서 촛불이 막 일어나니까 예. 겁을 먹어가지고 새누리당이 두 쪽으로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나마 가짜라도 보수 가치를 지키고 국민들이 그 의지하는 그 보수 정당이 이제 두 개 쪼개져 버리고 예.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상하게. 예. 이런 이제 그 보수가 기댈 수 있는 정당도 없어져 버렸고. 없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뭐 아직 대통령 탄핵 결정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지금 선거운동하잖아요. 사전선거. 아니 뭐 밀어내도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말이죠. 이 하고 사진송 하는데 이 선관위 많은지 모르겠어요. 선관위도 이 좌파들이 너무 많아요. 그는 내버려 두고 있는 웃기는 짓거리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전부 종북 좌파 연방제 통일성한 이런 친구들이 과거에 뭐 주사파 활동한 애들, 연방제 통일 이런 친구들이 대선적 1, 2, 3이야 지금 지지율. 그 이제 안희정이도 보면은
국가보안법을 2번, 3번씩 위반한 친구예요. 보니까 뭐 정가 6범이더만. 뭐. 그 제일 중요한 거 국가보안법을 2번, 3번 어긴 친구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반체제 인사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 뭐 누가 이게 뭐 보냈던데 그걸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맞는 겁니다. 고대 다닐 때 직접 SSL이 북한 지령방송 받아 대답을 만들고 했던. 맞습니다. 그래서 재패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더라고. 이게 무슨 보수하고 연합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게 뭐인 줄 알고 말이죠. 이거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바로 현상이 나는 정치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위기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자유체제로 통일하겠다는 확고한 신념만 가진 지도자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 대통령감이 하나도 안 보인. 이것이 바로 위기다. 그래서 이 총괄적으로 통틀어 보면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정권은 얘들이 집권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심대한 위기에 오게 되고 우리는 경제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못 지킵니다. 거기다가 미군 철수시켜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닥쳐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위기 실상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잘 예측하신 것을 분석하시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언론의 위기가 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전선동하는 게 또 언론인데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치, 뭐 경제, 언론, 사법, 입법 뭐 다 총체적으로 지금 부실한 거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그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이 스마트폰이 오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좋은 방송 TV라든지 1인 방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매스컴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많이 깨어나는 거죠. 천만다행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손 사장님도 대단히 애국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실상을 알게 되고 실체를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태극기 집회가 서울에서 저번 주에 이제 250만, 지방까지 하면은 뭐 300만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국 이래 최대 애국 세력이 결집하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손학비가 아니라 국가가 바로 설 때까지 이것은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게 뭐 박 대통령과 최순실 문제가 뭐 사실은 잘못됐지만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또 다른 어둠을 본 거죠. 서로 반대급부가 생긴 건데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직접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중심에 우리 또 군복을 입고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 주셔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쟤네들이 원하는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정교조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애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이런 또 부정부패를 들춰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이제 반국가 세력을 만드는 거죠. 불평불만 세력을 만들어서 국가를 계속 이제 파괴하는 건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와다 보니까 지금 이 좌파가 팽배한 거고 또 여기 아까 뭐 장군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제 부정부패나 돈과 권력만 탐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또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다 결탁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군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이런 또 대책 같은 건 있으시는지 이런 해결 방법.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뭐 일어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태극기만 들고 막 그 대응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항상 전략은 이걸 뛰어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혼란이 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분단돼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오고 또 문민정치 이후에 30년 동안 그전에는 나름대로 국가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민정치 30년간의 국가 목표가 없고 이 정권 정치 이것이 정치 국가 목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 목표를 우리 먹는 거 적화 통일에다 두고 일관되게 추진해요. 70년 이상 남한만 접수할 그렇죠. 요거 먹는 거에 목표로 가지고 쭉 추진했기 때문에 저리 못 살아도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 노선을 따르는 나라 됐는데 이제 우리도 국가 목표를 뚜렷이 세워야 된다. 그렇죠. 목표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좋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여기다 목표를 두고 뭐 좀 더 잘 살고 일자리 몇 개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차제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내걸고 이걸 위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또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목표를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우리도. 거기다 그 방향은 내가 한 5가지를 보는데 그걸 구현해. 첫째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걸 미식민지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헬조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서야 우리 지켜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습니까? 안 된대. 그럼 왜 이렇게 나왔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미식민지 헬조선이라 그러냐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우리 민족의 고대사 역사를 북한은 단군 조선부터 5천년 역사에 그 쭉 제대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요. 상고사. 단군령도 만들고 동해성 만들고 이렇게 쭉 하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는 중국 명나라 때 이시조선에서 완전히 날조된 역사. 그렇죠. 식민사관. 그리고 일본 식민사관에서 완전히 조작돼. 그렇죠. 이걸 우리는 아직도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학자들이 볼 때는 이 대한민국 수는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현대사는 이거 김일성의 시각에 쓴 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90%가 그걸 채택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씀처럼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해서 대한민국 출범시킨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 대통령 그날 아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미제 압축의 민족 분단 원흉 개새끼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부에서 이런 박정희 대통령을 말이죠. 독재자라고 그러고 역대 대통령을 다 무슨 도둑놈 사기꾼 뭐 개새끼를 모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무슨 항일투사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되고 미아가 돼서 북한의 민족 주체성을 가진 나라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고대 역사부터 다시 꺼내서 다시 제대로 정립을 해서 민족혼을 다시 우리 그럼요.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사상 아주 좋은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천손 민족이라는 거 벌써 만년 전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의 하느님 사상이 사실은 만년 전에 우리 천손 민족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대도 만이산 천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당시는 교회입니다. 하느님께 죄를 지냈던 천재단이에요. 그렇죠. 거기 뭐 태백산도 있죠. 내명국 월왕에서 몇 년 전에 발견돼서 그게 이와 같이 천선민족 사상이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의 통치 사상이 기가 막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경천이 하느님 자손이니까 우주 만물을 모두 하느님처럼 공경하고 그렇죠. 하느님을 공경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풀뿌리 돌뿌리 하나도 다 하느님 자손 너와 같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처럼 사랑하라는 게 경천의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어요? 없죠. 거기다가 제세이와 모든 걸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다 실정을 살펴가지고 합리적으로 통치하라는 게 제세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 백성들을 다 잘 살게 해주라. 그렇죠. 잘 크게 도와서 이 3가지가 지도자들의 통치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상이로 해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충효. 그 다음에 인.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 용기 있게 싸워서 네 처자식과 너희 조국을 지키라는 용. 이 5가지 사상으로 사실은 지금 중원 대륙도 다 우리 동양 할아버지 땅이라는 게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놈들이 다 조작한 거죠. 나중에 우리 땅 다 뺏기고. 그런 사상이 우리가 강대한 국가가 되면서 외래 종교가 들어오고 불교, 도교 막 이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상이 묻혀버리고 문약이 흐르면서 물을 천시하면서 지독하게 싸우는 한족들한테 진화족 아닙니까 차이나? 그렇습니다. 진화족들한테 다 뺏기고 지금 반도로 물러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다시 살리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치고 젊은 가르치면 말이죠. 대단한 민족에 대한 자긍심.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훌륭한 나라입니까? 이 세계 정말 빈부 차이는 있고 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경제 성공 이루고 민족 이룬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의 그 역량, 잠재력, 위상을 또 가르치면은
민족에 대한 자부심,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져야, 이야, 이게 자랑스러운 데 느껴야 이 나라를 지킨단 말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치면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니 경제죠. 예. 다 함께 더 잘 사는 튼튼한 경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경제가 살아야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 소득 5만 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소득 5만 불을 이제 그래도 졸르고 종북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제 그 투자도 더 기업인들 중요한 기업인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을 사기를 올려야 뭐 일자리로 나오지. 정치인도 지가 무슨 일자리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일자리 위원회 만든다고 300만 개, 뭐 100만 개 산다고 웃기는 소리 하더라니까. 단 한 개도 못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예. 기업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인을 만들라고 기업인들 사기를 올려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이게 이제 통치자 지도자들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제 막 공짜로 얻어먹는 이 버릇 들을 게 아니라 스스로 버렸으면 건명성도 길러주고 그렇죠. 젊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소득 5만 불 정도만 만들어지면요 복지 다 해결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복지가 됩니까? 그렇죠. 안보도 해결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기술이 있고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바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튼튼한 경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키는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된다. 이 강한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미동맹 주한미 한미연합사 체제는 이건 외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제대로 된 나라 치고 자기 혼자 안보하는 나라 없어요. 그렇죠. 뭐 유럽도 다른 나라 그럼요. 나토를 먹고 있고 일본 가서 저 큰 국력인데도 미일 방이 저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예. 중국도 혼자 안 되니까 러시아하고 하고 북한하고 3자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뭐가 그래 잘났다고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스스로 아무 지금 혼자 그 연합사 체제 그거 안 된다는 거 작전권 가져야지 그게 지금 식민지라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작전권을 한미 동맹을 언제 나왔습니까? 6.25 휴전할 때 이승만 박사가 휴전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이 몰아붙이면 좋다 그러면 너희들 휴전하는데 안보 동맹 맺자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서 맺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맺어라서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연합사 체제도 그렇게 78년도에 75년 월남 패망하고 말이죠. 카트 미군 철수시키고 이럴 때 그리고 유엔사도 해체돼 버렸잖아요. 이런 안보 객변기가 왔을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럼 한미 안보 동맹을 한미 연합 체제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한정대 없더라시군. 그렇죠. 얼마나 지구상에서 임하고 혈진 체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오늘도 죽게 들면서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연합 체제. 이거 우리가 하자서 한 겁니다. 미국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억지로 떠맡기시면은 우리가 진짜 미국 식민지라 볼지 모르지만은 아니 우리가 우리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도로 안보 동맹 맺었고 연합사 체제 갖춘 겁니다. 이건 우리 거예요. 이걸 외세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외세에 없지 않냐. 미국은 외국군, 중국군이 러시아가 없지 않냐 이런단 말입니다. 자, 북한도 중국하고 상호 방위조를 맺었고 러시아 맺었는데 그건 육로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청하면 1시간만 돌아버려요. 1시간만. 식량 공고에 50만 병력을 갖다 놨다니까? 그건 1시간만 들어오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국은 지금 정원하려면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있는 거는 저 유럽이나 한국, 일본 다 배치되어 있는 거는 소규모로 되어 있고 유사시는 바로 동원해가지고 오는데 동원해서 정교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꼭 필수한 특수구만 놔놓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유사시 동원해 오기 때문에 그럼 해공군력을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사 체제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주체적으로 한 건데 이거를 깬다. 이건 철저히 유지해야 된다. 그 바탕에 정말 경제성장을 해나가. 나중에 이런 게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지키는 이제 무장해야 되고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선은 확실히 보정을 받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도 핵무장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우리 건들면 말이죠. 우리 건들면 같이 그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의 수도들을 한 방에 목사발 만든 이런 전략을 우리 갖춰야 됩니다. 나는 그리 보여. 이리 되면은 우리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식으로. 당연하죠. 그래도 중국하고 또 우리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미일 동맹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경제 번영하고 민주 오는데 가장 안정된 틀이 있었는데 왜 그걸 깨려고 합니까?
이거는 바로 북한이 이 틀을 깨야 우리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무난하게 그리 가르쳤는데 어느 사이 우리 국민들이 거기 맞다고 하는 이런 나라.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돼버린 거죠. 국민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해먹다 보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 역사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대인데, 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할 때도 강력한 반공 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지. 반공 정신으로 했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도 반공을 국실했기 때문에. 당연한.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아까 장군님 5만 불, 거기 가시는 저는 5만 불, 10만 불은 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종북 세력막 척결되면 국가 안보만 튼튼하면 하루 아침에 5만 불, 10만 불 저는 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 갈등 없었으면 벌써 갔죠. 그렇죠. 쟤네들은 어쨌든 거짓말이든 뭐 좋은 말로 전부 국가 국민을 위한 것처럼 하면서 국가를 허무는 부시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부터 분단의 근본 원인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분단에서 적과 통일하려는 이 세력이 간첩을 내려보내고 노동계부터 장 안 합니까? 맞습니다. 교육계는 이미 다 장이 돼 있고 네. 언론계 뭐 다 장이 돼 있는데 노동계 노조가 구성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많은 그 노동 그 조합원들 복지 임금 향상 투쟁한다지만 사실은 그 기업을 문 닫는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을 왕창 망하게 한 게 지금 한두 개입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 실업자 쏟아져 나오게 하고 한국 경제 더 못 가도록 지난 30 내내 그 뒤다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못 간 것이지 방금 그 손 사장 말씀처럼 이런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 우리 금방 5만 불, 10만 불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해야 될 것은 나는 볼 때 이 화합단결한 대한민국 돼야 되겠다. 지금 뭐 갈래갈래 찢어져 있잖아요. 그 뭐 이게 종북 세력은 북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탕하지 않거나 그 친북 반북으로 나눠져 있죠.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져 있죠. 빈부로 나눠져 있죠.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데 여기도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부패에 쓰여 있습니다. 부패, 부정부패, 예, 예. 지도청의 부정부패. 그리고 이 종북화된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북과 부정부패 세력이 같이 다녀요. 예. 그럼 같이 묶어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갈등이 더 증폭이 됐는데 어쨌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간첩 척결하고 그다음 우리 국민들 생각을 정말 제대로 좀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제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하나로 화합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해야 돼요. 북한은 지금까지 70년간 오로지 적화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쭉 했는데 우리는 사실 잘 먹고 잘 살면 뭐 되는 줄 알고 통일하는 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도자도 통일 생각. 박근혜 대통령만 조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반통일 세력한테 지금 쫓겨놓는 게 됐는데 어쨌든 통일이라는 걸 우리가 국가를 목표로 한 거 하지 않았고 그때 들어온 정권마다 말이죠. 북한에 뭐 봉쇄로 갔다가 그렇죠. 또 포용으로 갔다가 또 모정장에 갔다가 이러면서 지금 지내왔고 우리만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든다고 뭐 여기 애쓰고 민주화한다 투쟁했는데 그걸 다 일어놓고도 지금 그 종북 인연 갈등 해오로 의해서 이거 굴레 안 벗으면요 희망이 없네. 그래서 제가 이 빠른 통일을 쓴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 그 다 있다. 이게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저가 통일된다. 우리 체제로 통일하는 것만이 우리 국민들, 우리 8천만 동포 행복에 사는 길이다 했는데 우리도 이제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해야 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죠.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뭐 기회가 와서 무력으로 할 수 있으면 무력으로 하든 또 뭐 포용을 해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개방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정책도 취하고 이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해가지고 북한을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지구상에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개혁시킬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 나라는 뭐 떠들어서 했지만 다 개기고 어떤 면에서 분단해서 치열하게 싸우도록 바랄지도 몰라요. 우리만이 북한을 변화시켜서 우리 제 통일을 갈 수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내부 체제를 좀 정비를 하고 정비를 하고 나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개혁하는 가감한 전략을 추진해서 우리 통일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6번째는 아무리 좋은 이런 목표와 방향과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거기 두 개가 없는 지금 대한민국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제가 이제 한 15년간 이상 이 애국 운동을 해왔는데요. 뭐 저는 뭐 공대 출신의 인공지능을 한 과학도인데 예.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안보하고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의 국가 안보는 사실 국가가 해왔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그럼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군사 문화가 지배할 때는. 근데 이게 이제 뭐 문민정부니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이게 잘못되면서 북한의 이제 공작에서 이게 다 무너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기 있거나 먼저 보이는 사람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뭐 아스파트 우파니 뭐 또 태극기 집회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에 지금 국가 못한 일에 억울해서 지금 스스로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제일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주 탄핵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기정사실화해서 벌써 선거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예. 위반입니다. 위법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신문에 이제 그 선관위에서 또 뭐 경고를 날렸어요. 왜? 뭐 특정 뭐 무슨 후보를 뭐 좀 안 좋게 기사를 썼다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워낙 지금 이제 가짜 민주화 인사들, 북한의 이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은 가짜 민주화 인사들이 공무원 채용할 때 전부 가산점 10점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 그런 말이 요즘 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총을 들고 국가를 지켰던 유공자보다도 대우가 훨씬 높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직에, 동직에. 그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빨갱짓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제가 그 장군 되자마자 6.25 50주년 기념사업단이 편성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그 부단장을 맡아서 1년간 사업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50년간요, 6.25 참전 용사들한테 돈 한 번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근데 강주 5.28 유공자를 또 김영삼이 때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이 뭐 몇천에서 몇 억씩 받으니까. 맞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렇게 없게 살아도 말이죠, 나라에 대고 돈 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 민주화 한다고 자기 투쟁해주면 된 거지. 그걸 가지고 말이죠, 보상 받아 먹고 연금 타고 가산점까지 하고 온갖 특혜를 다 받는 이런 썩어 빠진 짓을 한 겁니다. 과거에 말이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희생한 분들도요, 정말 돈 한 번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첩 작전이나 이런 게 하다가 전사한 사람들한테요, 중사 5봉 1년치 보험금 3천만 원 보상해 줬습니다. 내가 그 인사복지국 그 끝나고 차장하면서 국방부, 무슨 이런 그 마침 그때 서해 2차 교전이 있어가지고 6명이 전사에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법을 바꿔버렸어요. 평시라도 적각 교전 중에 순직한 사람은 전사자로 처리해가지고 1억 5천 이상 보상 받도록 말이죠. 계급에 최하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그 윤장호 하사가 그 저 아프가니스탄의 그 친구가 그 제가 최초로 그 혜택을 받더라고. 그 법을 내가 바꾸고 한 장본인인데. 진짜 중요하네. 어쨌든 말이죠. 이거 5.18 민주화 유공자 좋다 이겁니다. 훈장 받고 과거에 훈장 받은 사람들 보상 없었습니다. 명식에 돼 있어. 훈장은 명예로 한다고 해가지고 일체 무슨 특혜나 보상이 없었는데 이 썩은 인간들이 민주화 시키나 놓고 말이죠. 그걸 국민 세금 털어다가 그거 하는 거 보고 내가 뭐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지금까지 매달 그 주가 세금이 들어가서 그 조직을 유지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지금 지난 세월에요, 간첩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서 갔다 온 친구들도 변호사 잡아가 전부 무죄 받고 그러니까 그 보상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그 대공사건 간첩들 전부 그때 사실 간첩인데도 그럼요. 그 절차가 뭐 잘못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래가 다 보상 몇십억 1년에 뭐 그 전체 해가지고 몇 조라 그래요? 몇 조로 갑니다. 이런 한 사람당 뭐 150억, 200억, 300억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나라 지키는 사람들 평생 지킨 사람들이 뭡니까? 6.25 때 참전 용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6.25 50주 기념 사업단에서 그 당시 조승대 장관이 그 지침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보고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나이도 이제 7, 80 다 됐고 돌아가지 얼마 안 되시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연금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한번 협상해봐라 해가지고 정부하고 협상해줘 하니까 돈 없다고 그것도 재산 3천만 원 이하 참전 노병들한테 월 8만 원씩
주는 걸로 김대중이 결정하더라니까. 이제 자기들은 수억씩 받아주고 납작이 뜨고 오니까 미안하니까 네? 그나마 이제 그 특수부대 출신들도 뭐 보상해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앞으로 지켜지겠습니까? 그 누가 총 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촛불 집회 얘들도요. 예. 나중에 쟤들 민주화 돼가지고 아마 보상 줘야 될 날이 아마 올지도 몰라요. 민주화 투사입니다. 다 민주화 유공자입니다. 그럼 그걸 노리고 촛불 들고 갔는지도 몰라. 사실 그렇습니다. 5.18 나 그걸 보면서 5.18이 북한군이 와서 했다고 지금 뭐 밝혀졌지만 그걸 막 아니야 치더라도 민주운동으로 치자 했을 때도 가짜 유공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뺨 한 대 맞았다고 무조건. 그래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다 정리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리하고 뭐 그분을 중국을 박탈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그렇죠. 정말 국가의 기회에서 제가 볼 때는 전쟁에 참전한 참전 유공자 외에는 국가에서 돈으로 보상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거 진짜 뭐 좋으신 생각이에요. 명예를 주고. 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그냥 참전했거나. 당연하죠. 이런 분들은 국가가 의사사라든지 정말 내가 그런 분들은 당연히 국가 보상해줘야죠. 그러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준다면 대한민국 국민 다 줘야죠, 뭐 다.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러는데 사실은. 경제 성장 없는 민주주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공자도 어식이 조카에 예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GNP 3,000불 미만은 뭐 민주화를 할래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국가 민주 미래를 위해서 악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분이 아신 거예요. 예. 네, 이래 하면 다음 나라 짓밟을 줄 알고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내 한다. 그 딱 단호한 신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태극기 집회도 지금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저께인가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박영수 특검이 석사 박사 논문이 다 표절입니다. 그래서 뭐 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칼을 휘두른 것에 대한 또 분노가 치밀었고, 자, 또 유공자, 5.18 유공자니 뭐 이상한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은 대학에 다 특례 입학합니다. 이건 또 정준하고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없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이제 분노가 표출되는 건데. 사실이죠, 뭐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국이 이런 지금 난세가 왔고요. 지금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서울광장에 대한문에 모이시는 것 같고 전국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군님이 보시면 이 위기에 대한민국 이제 실태 원인, 그 다음에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해나가야 된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그게 또 하나 첨언하면은 그 태극기 드는 게 우리 국내만 한 것이 아니고 해외까지. 미국 동포들도 말이죠. 해외 동포들도 이제 위기를 느끼시더라고. 우리보다 더해요. 가보니까. 더 잘합니다.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 이래 가면 저가 통일된다고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그래가 막 태극기 들고 나오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가 수습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와 있죠. 위기가 와 있고 또 어차피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요. 이 나라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요. 잘못한 생각 가진 사람이 서면요. 나라 망하는 한순간입니다. 일반 집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에 아버지든지 자식이든지 하나 출청한 사람이 너무 그 집안 번창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대에 많이 일해주고 내려줘도 이상한 놈 하나 나오면 까먹는 거요. 3년이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지만 국제 환경이나 주변 안보 환경이나 북한 하는 거 일 쳐다보면요.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허약하게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죠. 그러나 국가라는 우리가 IMF 오는 줄 알았습니까? 자고 나니까 IMF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멍청한 지도자 만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제는 망해도 다시 뭐 IMF 돈 빌려 와서 우리 건부치 내가 또 하면 돼요. 그러나 안보나 정체성은 한번 무너져 버리면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정말
밤늦게 어떤지 새벽 3시, 4시까지 내가 글을 쓰고 말이죠. 그걸 날리고, 네, 또 오는 데 대한 걱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하나 일깨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방법은 지금 당면 과제는 이번 19대 대통령을 예.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온 국민을 다 안아서 합 차원에서 안고 대신 간첩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간첩. 그리고 부정부패자들은 제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폭력 범죄자 이거 외에는 아무 전부 같이 안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신념만 가지고 뭡니까? 그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분을 우리가 어쨌든 초대를 하든 경쟁을 시키든 내가 찾아서 다음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세력들을 붙여서 합법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절대 폭력 투쟁은 안 됩니다. 예, 지금 요즘 뭐 집회 한전 일부 뒤에서 보면 가혹한 얘기들 해요. 뭐 문재인이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뭐 폭력행동을 하겠다 하니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우리도 폭력행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 우리 내부에 어떤 이유든 우리 내부 국민들끼리 폭력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이제 뭐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죠. 예, 반드시 내전이 되고 우리가 분단만 안 돼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죠. 그것도. 예. 그러나 분단이 돼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 만약에 그런 폭력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대한민국 끝장이라고. 저는 어디까지나 법치 하에서 정상적인 대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나오는 그 일정이 딱 결정이 되면 딱 해서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네. 게루어서 정권을 가져오는 여기에 우리 국민이 나서야 된다. 이게 지금 난 당면 과제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도 반공이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도 강력한 이제 반공 드라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제 그 중간에 지금 민주화 뭐 이상하게 뭐 북한식 민주화가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다 정체성이 없어졌는데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이 종북 척결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태극기 물결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진짜 하나를 뭉쳐서 뭐 스탠스가 정치적 이념이 뭐 아리까리한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공약을 국민들한테 제일 1순위로 종북 척결하겠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겠다. 이 사람들 뭐 못 죽이니까 뭐 후전선을 열든 북송선을 띄우든 북으로 보내자. 그 다음에 부정부패 세력 강력하게 처벌하자. 네. 어쨌든 이제 뭐 두테르테나 트럼프처럼 어쨌든 이 메시지를 저는 아예 그 공약으로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아서 국민들한테 투표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겁난다고 뭐 거구 세력이다, 뭐 종북 세력들한테 밀려가지고 그런 말도 못하고 뭐 대통합, 도통합 얘기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결정적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저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임계점에 왔고 어차피 이제 이 탄핵이 결정되는 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좌우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 장군님 뭐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 사장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참 과격하고 저 과격하지 입장이죠.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가장 그 나라의 이 혼란을 오고 경제 성장 발목 문제 일으키는 분명히 종북 세력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데 그 종북 척결을 권력을 집권을 하지 않으면 척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 아까 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 척결하는 거는 나는 두 가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첩들은 반드시 잡아내서 감옥서 보내야 합니다. 보내고, 나머지 사상이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교화 시간을 주는 거죠.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뭐 30년간 안 해버렸죠. 그렇죠. 안 했고, 거꾸로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대요. 국방부의 정신전략학교를 없애버렸잖아요. 그건도 인형교육 안 시켰어요. 그렇죠. 예. 주적이나 단어도.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들이
꼭 뭐 북한하고 연결되거나 무슨 잘못돼서 정부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이런 분들까지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폭적을 내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딱 그 학관 세력이 집권을 자꾸 하고 예. 북한하고 연결된 간첩은 반드시 쳐내고 그 다음에 그런 종북 사상으로 젖어 있는 사람 중에서 반대한민국, 반미를 하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공개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단체. 예. 이번에 그렇죠. 블랙리스트 나왔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 세금이 나가는 건데. 아니 세금 좋죠. 주는 거 좋은데 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동맹국 미국을 적으로 모는 이런 단체한테 우리 국민 세금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적 행위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면 그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조치들을 해서 적어도 반 대한민국 뭐 친북하는 거는 좋다 이게 친북 뭐 좋다 그거는 뭐 어떤 자유인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네. 동맹은 미국을 적으로 몰고 그렇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 예. 공직에서 드러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나는 그게 종북 척결이라고 봐요. 예? 그거 맞습니다. 또 그런 단체에 지원 끊어서 예. 스스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금 우호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게 하고 간첩은 잡아서 감옥서 보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뭐 감옥 보내서 되겠어요? 그 필리핀 대통령처럼 몇 놈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민주국 그건 법대로 하면 돼요. 그 휴전 상황이니까 법대로 해도 법대로 총살할 수 있을 것 따라서 같아요. 해야지. 그걸 뭐 총살한다 죽인다 그런. 근데 이제 이 워낙 깊이 이 병이 붉은 병이 대한민국에 침투했기 때문에 붉은 바다의 이 대한민국호가 사실은 저는 자초 직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볼 때 정말 그 학관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면 또 신념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런 걸 속속들이 알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 지도자 되면요 하루아침에 또 우리 국민에 따라옵니다. 그렇죠. 공권 얘기죠. 따라옵니다. 지금 공권력을 바로 다시 세우고 지금 공권력이 무너졌고 저는 볼 때 역대 대통령들이요 이분들이 그 공조직에서 이런 운영을 안 해봐가지고 이 국가는 거대한 시스템인데 이걸 운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 매국심 가지고 그 정북 척결하고 나라 바로 애를 쓴 거는 좋은데 이 공조직 시스템을 운영할 줄을 모르는 그건 한계가 있으면 그런 게 있고 접근 매치 데리고 하려고 했던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한 20년 사이에 곳곳에 바뀌어 있는 그런 정북 세력들을 쳐내지 않고 대통합을 해가지고 안고 가면서 뭐 통진당 같은 거 해산시키고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고 국사 교과서나 국정하는 이런 정도 아주 그 정부의 핵심 요소만 빼내려다가 그 세력들한테 거꾸로 두드려 먹으면 쫓겨나온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공조직이나 그런 걔네들 속성이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그렇죠.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렇죠. 요 정도만 쳐내면 막 우리나라가 안 지켜지겠네 했는데 천만의 말씀 걔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엎어먹을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 안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목표가 오로지 남아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 집단, 이런 분들이 딱 한테 이제 새로 정치가 재편이 돼서 정말 애국심이 있고 그런 분들로 딱 나라가 갖추어진다면 지금 이제 지금 국회를 보면은 뭐 민주당, 뭐 정의당, 국민의당 뭐 다 우리가 야당이지만 좌파 정당으로 보고 있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은 5.18 정신을 개성한다고 강령에 들어가 있어요. 당헌 당규 이거 정식 갖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지금 한국당을 바뀌었는데 이 임명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시계획 선교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실은 그 기업을 도산시킨 그런 좌파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보면 북한의 그 주체 사상탑에 있는 횃불로 선택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얘들이 지금 탄핵으로 이제 이게 초토화시켜 놓고 국회가 지금 뭐 90% 빨개진 거죠.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진짜 국가가 위기라고 전 보여지고 이제 좌파는 지금 뭐 문재인이다 뭐 안희정이다 그래서 뭐 대선 후보가 뭐 줄을 섰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 친구들이 지지율이 지금 뭐 30% 이상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죠. 예. 저끼리 하는 거죠. 예, 한계점에 저는 와 있다고 보고
어쨌든 기성 정치권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제 전면에 등장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보고. 그렇습니다. 예, 이 태극기 바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근데 사람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정유연을 보면은 정유재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7년에 예, 장군님 아시다시피. 근데 우리가 최근에 봤던 영하도 사실은 정유연에 있었고 명랑도 명랑해전도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도 정유연에 있었거든요. 두 개 다. 근데 이제 이 정유연은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이 소용돌이셨고 큰 중요한 그런 한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지금 뭐 우파 쪽에서는 이 보수 진영에서는 뭐 대권 후보가 안 보인다 그러는데 우리 뭐 장군님처럼 뭐 진짜 조용히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10년 이상 뭐 20년씩 백의종군하신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많지는 않지만 어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뒤에서 남만 도움만 할 게 아니라 좀 전면에 나서서 그 혹시 뭐 이번 뭐 대선에 뭐 또 출마 계획이나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장군님 혹시 생각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실 나한테 권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뭐 대선이라는 게 이게 맨주먹으로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이 나오면 정말 그분을 도와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런 대로 저는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비교적 뭐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어쨌든 뭐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니까 젊은 사람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 같으면 잘했어. 치아들하고 한번 붙어서 해보겠다 했는데 이분도 들어와서 뭐 조금 다녀더니 그냥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지를 않아요. 일부에서 이제 한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분 좋죠. 깔끔하고 뭐 다 좋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탄핵 정국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같이 갔는데 과연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그분을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런 난국에 목숨 걸고 나를 한번 구해보는 강한 그런 결심이 서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병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나라 저놈도 붙을 사람도 없다 하면 뭐 나라도 목숨 걸고 저는 나올 용의는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연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서 한다면 난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고건 총리도 그랬고 반기문 총장도 그렇고 이제 고위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 창조적이거나 어떤 이 도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위기가 봉착하거나 이제 불리하면 바로 이렇게 주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박기문 총장한테 실망을 해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난세는 지금 난세에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우리 찾아서 장군님 뵈니까 이제 상당히 용맹하시고 또 이렇게 군에서 오래 또 국가를 위해서 받아주고 또 막강한 정보 분석 능력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제 민간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철학이 있으시면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 꿈이 있으시면 꼭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하시는 국민들과 이제 해외 동포 교포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애국심은 정말 감동스럽고 저는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차비 써가면서 자기 밥값 써가면서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나서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히 위기고 이 위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에게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드러났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러는지,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그동안에 말만 듣던 종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끈을 놓지 마시고 그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뭉쳐서 1차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이 법과 정의에 의해서 올바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태기를 들고 응원을 합시다. 그리고 그 끈을 놓지 마시고 다음 19대 대통령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확고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이 나라를 반드시 만들고 우리 자유체제로 통일을 해서 우리 8천만 동포가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춤추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국을 만드는 데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용 잘 보셨습니까?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하나 우리 오늘 그 시간에서는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고 오늘 심도 있는 대화와 그 방안과 그 위기 대책 방안 능력까지 오늘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